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C 효능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1편에서 비타민C의 대표적인 효능인 항산화작용과 콜라겐 합성, 피로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가 도대체 뭔데 면역이냐, 우울이냐, 불안, 짜증까지 또 암 예방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많이 분포하는 뇌. 도대체 왜 뇌에 많을까? 비타민C가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도파민과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뭐냐?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체내 흥분, 무기력함 등에 관여하고 또 성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에도 관여되는 호르몬입니다. 과하면 굉장히 예민해지지만 또 적당량은 기분을 좋게 하고 성취욕도 느끼게 하는 물질이죠. ADHD 아시죠? 과다행동장애, 또 틱 이런 것들이 또 도파민이 연관되어 있는데 도파민이 감소되게 되면 ADHD가 증가하게 되고 도파민이 또 거꾸로 증가되면 어린아이 틱 장애가 또 심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C가 부족하면 불안, 짜증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를 해줘야 정신신경계의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C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에도 당연히 관여합니다. 불안증, 불면증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비타민C 효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또 하나의 부분, 면역과 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화학자 리누스 폴링이 1970년에 발표한 비타민C와 감기라는 저서에서 고용량 비타민C가 감기를 줄여준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렸다 싶으면 비타민C 섭취를 늘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실제로 백혈구는 주변 세포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의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혈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중성구라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의 능력을 또 비타민C가 올려준다. 이뿐 아니라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과 관련된 감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실제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유아에게 200ml 정도를 복용해 했더니 그 증상이 8% 정도, 1에서 2g 정도를 복용했더니 약 18% 정도 이 감기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경감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한 메타 분석 약 11,000명 정도를 해서 분석한 건데 비타민C 복용이 일반인에게 감기를 또 예방하지는 못했다.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다만 극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이 마라톤 선수나 스키 선수, 군인과 같은 이 특정 집단에서는 50% 정도의 감기에 또 예방 효과는 있었다. 그래도 비타민C가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보충제이기 때문에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C를 복용은 또 시도할 만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비타민C의 효과를 잘 보려면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과 비타민C가 이 구조가 비슷해서 면역세포가 비타민C 대신에 당을 막 끌어들여 백혈구의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있으신 분들, 살찌고 덩치도 좋고 힘은 다 쓸 것 같은데 힘은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또 면역이 떨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많은 암 환자분들이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주변에서 좋다니까 먹으라니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든 질환이든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하이폭시아 인듀스 팩터라고 하는 HIF1알파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증가가 되면 암을 억제하는 P53이라는 물질이 억제되고 암 같은 나쁜 세포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고 막 증식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이 하이폭시아 인듀스 팩터를 억제시켜서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암 환자의 비타민C 치료는 먹는 비타민C의 암 예방과는 또 달리 오히려 이런 활성산소를 증가시켜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작용을 이용합니다. 그러려면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극도로 올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농도까지 올리려면 먹는 알약이나 또는 레몬 같은 것들을 섭취할 때 그 농도의 한 40분의 1 정도? 이 정도까지 뿐이 못 올립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비타민C 치료는 주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의사쌤들이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 부분은 주사제와 비타민C 이야기를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납이나 카드뮴 등 중금속과의 관련 연구에서 이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높은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은 혈중 납수준과 관련성이 있다. 이런 또 결과가 있고요. 또 흡연자에게 비타민C를 일주일 정도 약 1000ml를 먹였더니 혈중 납 농도가
약 81%? 이거 믿을만한가? 드라마틱한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모발 중금속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중금속 수치가 높을 때 병원에서 비타민C, 셀레늄, 아연들을 좀 높게 섭취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중금속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타민C가 많이 분포하는 기관 또 하나 있죠. 바로 눈입니다.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약 364ml 정도의 비타민C를 복용했더니 백내장 위험이 57% 줄었다. 또 황반변성 실험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고농도의 비타민C와 아연,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이런 것들을 같이 먹었을 때 약 25% 정도가 감소된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눈에 대한 연구는 비타민C 단독보다는 위와 같은 비타민C, 비타민 E,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아연 같은 것들과 복합으로 먹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항산화 작용, 또 콜라겐의 합성, 만성 피로, 우울, 불안, 짜증, 정신신경 문제, 냉혹과 감기, 항원작용, 동물성 배출, 낭파제. 아이고 이렇게 많아. 이러한 비타민C의 다양한 역할에도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C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메가도스로 고용량을 먹어야 한다. 용량에 대한 찬반 논란도 아주 뜨겁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메가도스 비타민C의 논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영양소 각각의 효능은 인체의 다른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보는 한쪽 측면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먹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역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